K마스터즈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화면이 잘 보이시면 1번, 안 보이시거나 안 들리시면 2번입니다. 네. 네, 사수자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팔류미주님, 제주부동산 1번지님, 달무리님, 네, 사수자리님, 물고기님, 제주몽생이님, 네, 구미사랑님, 반갑습니다. 대구제일님, 네, 반갑습니다. 자, 네, 김다나님, 아직 얼굴 안 보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좀 있으면 얼굴 보일 겁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클로징을 잘하는 중개심리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시간상으로 따지면,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무료 공개 특강은 시간이 3시간을 하지 않고 2시간 반을 하지 않고 좀 짧게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죠. 우리가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우리가 마케팅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바로 블로그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블로그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얘가 상위 노출만 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블로그는요, 고객을 내 사무소에 전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역할을 하지 못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이 이제 대화할 때 고객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좋은 첫인상을 주느냐 아니면 나쁜 첫인상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요. 심리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면 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징을 잘하는 중개 심리 노하우 특강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물건 검색은요, 지금처럼 고객이 단어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쁜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멋진 넥타이 검색을 해서 그 글과 키워드와 관련된 글들이 뜨면 블로그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보죠. 내용을 봤더니 정말 좋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입금하면 물건 주인, 블로그 주인은 물건을 배송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요, 고객이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를 방문해도 바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질 않죠. 블로그의 컨텐츠 내용이 좋으면요, 먼저 사무실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 느낌, 그런 것들 신뢰가 가야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고,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라든지 옷차림새, 그리고 사무실 인테리어, 그 다음에 후각적인 요소 다 포함해서 신뢰가 가야 물건 보고 물건 마음에 들어야 계약 체결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구매 동선이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심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면 어디까지만 해당되냐면 사무실 전화까지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블로그를 아무리 상위 노출시켜도 실제 계약으로 체결되는 계약 건수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은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는 바로 여기 있는 계약 체결, 바로 이 계약 체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심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심리라는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공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이 공감이 돼야 사무실 전화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나 느낌이 신뢰가 가고 공감이 돼야 방문하는 거고,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대하는 행동이나 이런 느낌들이 좋아야, 공감이 돼야 물건 보는 거죠. 물건이 마음에 들고 공감이 돼야 계약 체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부동산 중개업의 심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 고객을 유혹하는 심리 마케팅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고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대방과 나의 뭐를 찾아요?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공감대의 기본은 경청이거든요. 경청.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오늘 그 교대에서 특강이 있었는데요. 교대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러분들 고객하고 걸어갈 때, 물건을 보러 갈 때 고객과 평행선상에서 거의 같은 줄 라인으로 걸어간다 1번. 나는 내가 조금 앞서가거나 약간 뒤서서 간다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고객과 같은 라인에서 걸어갑니까? 아니면 약간 앞서서 가거나 뒤서서 갑니까? 자, 몇 번이 많을까요? 고객과 평행선상에서 가는 건 1번, 내가 앞서 가거나 뒤서서 간다 2번. 네, 비슷하게 채팅창이 올라오네요. 네, 비슷하게 올라와요. 네네. 약간 1번이 조금 많네요. 자, 좋습니다. 네, 지금 보면 팔짱 끼고 갑니까? 우리 김다나님은 에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팔짱 끼고. 와, 멋지네요. 근데 여름엔 더울 것 같은데요? 네, 여름엔 막 땀 막 그냥 막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가면 더워서, 예. 네, 1번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같이 걸어간다. 정답은요, 뒤서거나 앞서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같은 라인에서 걸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고객과 같은 라인에서 걸어가는데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죠. 보통은요, 물건 얘기를 해요. 지금 보러 가시는 물건은요, 가격이 2억 9천인데요. 요거는 좀 조정하면 2억 7천까지는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향이 남향이고 햇빛이 잘 들고요. 요게 또 새가 아래층에는 또 상가가 있어서 상가도 임대도 잘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걸어갈 때는요, 절대 물건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 물건 내용 말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업을 좀 웬만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의 물건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는 뭔지, 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 성격들을 쉽게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고객과의 어떤 물건 브리핑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실 때는 반드시 일상적인 얘기를 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한두 가지는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자녀분이 지금 연배가 비슷하다면, 자녀분이 지금 혹시 고등학생이신가요? 중학생이신가요? 저도 중학교 딸이 있는데 요즘 딸들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아침 드라마가 재밌게 하는 드라마가 있다. 아침 드라마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고향이 어딘지도 물어볼 수 있고,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어딘지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통 분모가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을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느끼는 이미지는 뭐냐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린 거지만, 원시 시대부터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로만 분류합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적군이죠. 이거는 뭐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요. 가다 보면 물건지에 도착을 하겠죠. 자, 물건지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서 물건 얘기만 했을 때하고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브리핑 할 때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분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브리핑 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우리 인간은요, 상업적인 내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듣게 되면 일단 뇌에서 한번 차단하고 걸러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군일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건지에 도착해서 말씀을 할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어떤 상업적인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신뢰를 더 많이 갖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여기 2억 8천인데 싸게 나왔고요. 글쎄, 뭐 이거 싼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한번 차단을 시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아니다 싶으면 그 정보는 차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계약이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고객을 설득을 합니까? 아니면 유혹을 합니까? 설득과 유혹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예, 설득은요,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설득이고요. 유혹은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오게 만드는 게 유혹이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가끔씩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블로그 마케팅도 뭐 중요하지만 유튜브 마케팅, 동영상 마케팅이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하는 것들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다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저희 K마스터즈에 유료 회원 가입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분류하자면 약 한 7대3 정도, 70%가 인터넷이고요. 30% 정도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유튜브 마케팅이 잘 먹히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우리 물건 매물을 RC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자막 깔아가지고 당장 유튜브에 올려야지. 자, 이렇게 올리면 고객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내 동영상을 볼까요? 아니면 안 볼까요? 많이 볼 것 같다 1번, 많이 안 볼 것 같다 2번. 자, 몇 번입니까? 오늘 강의를 좀 되게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원래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고들 하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상태가 별로네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물을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봐요. 이상하네. 박 원장 거짓말했어. 뭐 이렇게 해서 매물을 올리면 사람들 많이 본다더니 보기는 뭐가 봐. 하나도 효과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해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니, 블로그를 그냥 단순히 운영하는 거 누구는 못해요. 중학생 또 컴퓨터를 웬만큼 하는 분들이라면 블로그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다? 어떤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그래요. 키워드 광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게 적은 비용으로 유입하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유튜브에다가 잠실 땡땡땡 아파트 급매 뭐 11억 8천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아주 극히 한정적인 사람들밖에 보질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간단해요. 잠실 아파트 2016년 2016년 하반기 잠실 아파트 전망, 부동산 전망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면 이게 정보예요, 아니면 광고예요? 정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동영상을 클릭해서 볼 거예요. 클릭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실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현재까지는 부합세인데 하반기에는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매도를 하거나 할 아파트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아파트들 몇 개를 선정을 해주는 거죠. 자, 하반기에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약간의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땡땡 아파트, 땡땡 아파트, 땡땡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홍기동 부동산 0123-467 전화 주세요. 자막 깔면서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 설명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설득은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려는 게 설득이라고 그랬고, 유혹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오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땡땡땡 공인중개사무소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좋은 물건 안내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거는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은 뭐예요? 정보만을 제공해줘요.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막으로 전화번호만 깔아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요, 이게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라 정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사무소로 자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땡땡땡 광고 잠실에 있는 아파트 12억 8천 요걸 보고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전화를 해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중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업적인 멘트와 굉장히 조금 고자세로 말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영상을 보고 정보를 느꼈다면 여러분한테 한 발 숙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숙여서 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말을 할 때 신뢰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요, 계약 성사율이 훨씬 더 높아져요. 동영상을 조회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또 여러분 사무소로 전화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어떻게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올리느냐. 자, 화면 보시면요, 고객을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논리로 고객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이기면 뭐예요? 고객이 계약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약간 고지식하거나 또 상대방이 틀린 말을 했을 때 바로 반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나의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 지역의 물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폄하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는요, 역세권 지역이고요. 저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공시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이런 호재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가격이 하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객이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여러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 말들이 맞긴 한데 기분이 더러운 거죠.
기분이 더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 말이 맞는데 기분이 더러우니까 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여기서 사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딴 부동산 가서 똑같은 물건 찾아서 거기서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절대 논리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면, 네, 선생님,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자기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두 개를 가지고 어느 게 옳은지를 판단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이 말을 신뢰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얘기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절대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자, 물건지 방문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고객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무실 인테리어, 상대방의 외모, 표정과 말하는 속도, 후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인간의 뇌는 아주 미약한 자극에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바로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거죠. 발음을 잘못하면 이런 니미럴, 네, 서브니미럴이 돼요. 그러면 욕이 되는 효과. 서브니미럴이 아니라 서브리미널입니다. 이 효과가요, 인간의 뇌는 아주 미약한 자극에도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3000분의 1초마다 팝콘, 코카콜라 광고를 보여준다. 3000분의 1초면 아주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조차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지만 누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의 뇌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상하게 오늘 팝콘이 땡겨요. 이상하게 오늘은 콜라가 먹고 싶지? 콜라를 막 사 먹어요. 팝콘을 막 사 먹어요. 매출액이 35에서 45%가 증가해요. 하지만 왜 증가하는지를 나는 몰라요. 그게 바로 서브리미널 효과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경험? 사무실에 들어가요. 또는 음식점에 들어가요. 근데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먹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도로 나와요. 근데 뭐 특별한 어떤 잘못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괜히 그냥 느낌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딴 데 가요. 근데 어떠한 음식점 가면 앉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사무실 인테리어나 어떤 후각적인 요소나 그 종업원의 어떤 행동이나 표정,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분 뇌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화면 보시죠. 자, 여러분 물건 브리핑 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말하는 속도 어때요? 고객이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은 말을 빨리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말을 빨리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고객이 처음 와서 앉아서 브리핑 할 때는요, 여러분의 말하는 속도는 약간 느리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상시의 목소리보다 약간 느리게. 목소리 톤은요, 여러분의 평상시 톤보다 약간 낮게. 이때 느끼는 상대방의 심리는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간다. 자, 물건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을 하고 이 사람이 물건도 보고 마음에 들어 해요. 근데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이때는 말하는 속도가 약간 빨라야 돼요. 목소리 톤은 높아야 돼요. 그때 느끼는 상대방의 심리는
말하는 속도가 빠르면 확실히 찬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확신감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지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말하는 속도 빨라지는 것,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빨리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브리핑 할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목소리 톤 낮게, 클로징 할 때는 약간 빠르게 목소리 톤은 약간 높게,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계약서를 클로징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 대화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시선을 회피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의 눈을 못 마주치는 건 왜 그래요? 내가 물건 브리핑 할 때 그 물건 브리핑에 자신이 없는 거, 또는 뭔가 찔리는 게 있을 때, 이럴 때 상대방의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또 팔짱을 끼고 들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고객이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때요? 나쁜 인상을 갖게 되죠. 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자체가 상대방한테 마음을 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시선을 여러 곳으로 옮겨요.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네, 그렇고요. 네, 시선을 이렇게 옮겨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말이 듣기 싫다. 고객 말이 듣기 싫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중간에 잘라요. 고객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시간 없어 죽겠는데 말을 그냥 A에서 B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A에서 B로 가려면 저렇게 돌고 골목을 돌아서 이렇게 막 부수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은 바빠 죽겠는데, 설명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죠? 하고 툭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행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이 대화의 기본, 상담의 기본은요, 경청이에요. 많이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된다. 듣기만 해주는 것으로도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 그래서 우리가 1, 2, 3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1, 2, 3의 법칙이 뭐예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뭐예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뭐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는 거죠. 제가 대학 때 부전공이 상담학을 전공했는데요. 교수님이 어느 날 저보고 필드에 나가서 고등학생하고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니까 교수님, 제가 상담을 한 번도 이거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상담해주는 사람 얘기를 그냥 들어줘. 들으면서 네가 호응만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나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딱 온 거예요. 2학년짜리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이 화병이 날 지경이에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뭐 어떻게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스트레스를 그냥 혼자서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막 굉장히 참지를 못해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약간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길래 그냥 계속 호응해주고,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또 부모님들이 사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사실 많이 때리고 살았어. 나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다 그래. 얘기를 하면서 다 들어주면서 호응만 해줘. 고개를 끄덕거려줘.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왜 부모님들이 그런 거 이해 못할까? 그냥 이런 식으로 호응만 해주는데도 얘가 1시간 상담하고 나서 갈 때 제가 뭐 특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준 게 없는데도 그 사람은 저한테 형 고마워요.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요. 마음이 훨씬 좋아졌어요. 상담 감사해요. 웃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도 내색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만 주면 안 되죠. 호응을 해줘야죠. 호응을. 그렇게만 해주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자세를 자주 고쳐 앉는 행위.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딱 한쪽 꼬고 있다가 또 얘기 듣다가 또 이렇게 또 꼬고 앉고 뭐 이런 행위 있죠. 이런 행위들은 여러분의 고객이 볼 때 여러분이 자기 말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자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목소리 톤을 높이면요, 상대방이 느낄 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 목소리 톤은 좀 낮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의 시선을 회피하지 마라. 팔짱 끼고 절대 듣지 마라. 상대방과 대화할 때 다리 꼬고 앉지 마라. 시선 여러 곳으로 옮기지 마라. 고객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마라. 목소리 톤을 높이지 마라.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객과 대화 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내용들입니다. 자,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거리에 따라서 문화인류학자 홀이 분류를 했어요. 공중거리. 보통 이제 제가 무료 특강이나 이런 데 오프라인 때 강의할 때 수강생분들과 저와 떨어져 있는 거리, 이런 거리 정도가 이제 공중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거리, 일반적인 대화, 여러분이 계약서 쓸 때 보통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거리, 이런 거를 사회거리라고 얘기하고요. 개체거리는 개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용건을 말할 때 아주 적당한 거리입니다. 그 다음은 밀접거리가 있는데요. 밀접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부부나 연인이 아닌 사람이 이 거리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그냥 따귀를 맞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그 치안 취급을 받게 되는 거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리는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리는 바로 이 개체 거리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요,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 고객이 꼭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을 안 한다 이거죠. 집중 안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요, 상대방이 제 말에 집중 안 하면, 선생님 근데 이 물건이요, 조금만 앞으로 나가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딴 생각을 하든 잘 안 듣고 있다가 누가 나의 개체 거리로 진입을 하게 되면 놀라게 돼요. 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이후부터의 하는 말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상대방이 집중 안 하면 약간 앞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주는 습관을 좀 가져주면 상대방이 여러분 말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복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무료 특강 때, 공개 특강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제가 공개 특강에서 이렇게 보면요, 한 3, 40분이 앉아 있는데 만약에 이 3, 40분의 수강생 분들을 길거리에서 제가 만났을 때 과연 이분의 직업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서 한 4, 5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네 아주머니? 동네 아저씨? 아니면 정년퇴직하시고 집에서 놀고 계신 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첫인상을 좋게 줄 수 있는 거죠. 첫인상을 좋게 주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고객이 딱 왔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물어요? 자, 안녕하세요 하고 문을 탁 열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객이 어떻게 왔을까요? 당연히 물건 보러 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는 아주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물건 좀 내놓으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선생님, 밖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시죠?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집에 시원한 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녹차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직접 시골에서 재배한 생강으로 만든 생강차가 있어요. 어떤 차 드릴까요? 그러면 그럼 생강차 하나 주세요. 그럼 생강차를 딱 이렇게 따라 주는데 종이컵에다 따라 줘요. 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쇠가 빠지게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커피 타줘, 차 대접해줘,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그걸 먹는 사람들은요, 고마움을 못 느껴요. 말로는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와 고맙다 이런 느낌을 갖지는 않거든요. 왜 그래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다 똑같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무소에는 하지 않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를 줄 때도 여러분 집안에 가면 거의 꺼내지 않는 찻잔들 많이 있죠? 그거 갖고 오세요. 와서 차에다가 타주면서 티스푼 놔서 받침대 받쳐가지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는 해야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껴요. 커피를 타주든 뭐 유자차를 타주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홈플러스나 이런데 이런데 대형마트 가서 1+1, 뭐 2+1 굉장히 양이 많은 거, 이런 거 싼 거, 이런 거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사지 말고요. 조금 고급스러운 거 좀 사세요. 스푼으로 뜨는 거, 이런 거.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계약한 거라면 그 비용 충당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그냥 첫인상 좋게만 하려는 의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줘서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이스크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콩을 조금씩 포장을 해서 손님 오면은 요거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요. 또 어떤 사무소는요. 조그만 화분 있잖아요. 조그만 화분에다가 거기에다 사무소 명칭을 찍어서 줘요. 왜냐하면 어떤 일회용품 같은 거 볼펜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지만 이 화분은 잘 키우면 계속 놓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분을 주는 분들도 있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과 내 부동산은 차별화가 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을 하는 음식점. 어느 불경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불경기라고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불경기라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경기에도 돈을 버는 사람은 분명히 벌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벌어요. 업종에 따라 다르다고요? 아니요. 똑같이 어려운 업종에서도 잘 수익을 거두면서 잘 해나가는 업소가 있고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업소들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어려워요. 지금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불안기 속에서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벌어요. 못 버는 사람은 더 못 벌어요. 여러분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해요? 특별함이 있는 사람.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중개업소는 이렇게 하는 거.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내 음식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블로그를 운영해도 마찬가지죠. 다른 블로그에는 이렇게 사진이 4장밖에 없는데 내 블로그에 오면 20장의 사진이 있고 아주 그 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특별함. 이런 게 있을 때 이유 추가가 가는 거고 그 사람의 블로그에 글을 읽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오랫동안 체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블로그는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지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 사무소에는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무소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사무소가 다른 사무소와 차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특별함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건 뭐 딱히 뭐 어떻게 해봐라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지역에 맞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개발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디어를 주면 여러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무소보다 여러분 사무소가 훨씬 경쟁력이 있는 사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스와 노가 있어요. 예스와 노. 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해요. 저는 사실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예스와 노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이 마인드거든요. 사람의 마인드. 여러분 항상 뭐 제가 공개 특강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수업을 받는 분들이 예를 들면 60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어떻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봐. 열심히 해봐야지. 뭐 세상 지금까지 이 한평생 살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 있어? 열심히 하면 뭐 다 되겠지. 그래,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 이거 이제 배워서 뭐 되겠어? 아유, 이건 뭐 또 하나만 하지 뭐. 아유, 아무래도 어려워. 시간도 없어. 시간이 없어요? 사무실에 바빠서 마케팅 못한다 뭐 이런 분들 보면요, 집에 사무실 가보면 졸고 있어요. 출근은 10시에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없대요. 시간은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 잘하는 공인 중개사 나 못하는 공인 중개사 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똑같은 시간을 누구는 활용을 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그 시간 안에 다 하고, 누구는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 배분을 못하는 것이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하루에도 잠을, 지금도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자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 늘 그 시간에 자고 그 시간에 깨요. 그럼 제가 왜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을까요?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수많은 경쟁 업체로부터 저는 도전을 받을 거고 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수강생 분들도 노력해야 되고. 사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강사도 열심히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수강생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강사도 발전하고 수강생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강사가 열정이 없으면 수강생은 당연히 열정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요. 지금도 잠을 4시간밖에 안 자면서 나름 죽을 각오로 저는 해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컵 받침대에다가 컵을 받쳐서 차를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특강 때 수강생 한 분이 바로 저한테 딱 질문해요. 어떤 여자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강사님, 그거 설거지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설거지 하려면요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어요. 귀찮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차를 대접하는 게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계약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계약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 행위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냥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계약을 클로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업무란 말이죠. 근데 업무가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계약서 쓰지 말아야지. 타이핑 치는 거 귀찮아서 어떻게 계약서 써요? 물건 보는 거 귀찮아서 어떻게 보러 가요? 사무실 청소는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것들은 귀찮은 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스와 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파트가 7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고객이 와서 제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가 있는데 7억이에요. 고객이 와서 이 물건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돈이 6억밖에 없대요. 근데 저는 신용불량자라서 대출도 안 된대요. 그리고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돈을 빌릴 데도 없대요. 다른 물건을 권하니까 다른 물건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전세계약 끼고 사면 되는데 전세계약을 끼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자, 이럴 때 고객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고객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딱 이렇게 질문하면요. 피식 웃어요. 그거 뭐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네. 웃으면 안 되죠. 또는 아예 말을 안 해. 그게 뭐예요? 참 한심하다, 답답하다. 그런 뜻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개업도 한 3, 4년 하다 보면 지겹거든요. 예. 우리 사람도 권태기가 있듯이 부동산도 하다 보면 지겨워요. 그러면 짜증이 나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거 어디서 오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죠. 생각이 들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요. 7억짜리를 6억에 사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6억에 파는 데 가서 사세요. 파는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내보내요. 야, 그냥 나가라. 그런 뜻이죠. 조금 점잖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 중에서 점잖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요, 그렇게 6억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요, 제가 매수를 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개업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요,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 가격에 사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제가 일단 매도인한테 다시 여쭤보고요. 최대한 그 가격에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게요. 라고 얘기해요. 한 명은 예스고 한 명은 노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7억짜리 6억에 사줄 거예요? 아니죠. 자, 화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스가 오케이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제가 노력한다 그랬지 언제 사준다고 했어요? 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도움을 주면 아군, 도움을 안 주면 적군. 자, 여러분들은요, 매수인 편이에요? 매도인 편이에요? 어느 편입니까? 사실 실제 이익의 관계를 따지면 매도인 편이 될 수도 있고 매수인 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야겠죠. 그럼 여러분은 중립이에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 볼 때 예스라고 한 사람은 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군이 되고요. 노라고 한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커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매도인의 의견을 들어서 대변을 하는 거지만 매수인 입장에서 들을 때는 여러분은 매도인 편에 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적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억짜리를 6억에 사게 해달라고 한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또라이예요? 정상이다 1번, 또라이다 2번. 자, 몇 번입니까? 정상이다 1번, 또라이다 2번.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는 전국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또라이. 근데 이분이 또라이면 여러분도 또라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 시장에 갑니다. 선생님 이거 잠바 얼마예요? 7만 원인데요. 7만 원이요? 이거 제가 작년에 6만 원에 샀어요. 가격 좀 할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 업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금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지금은 6만 원 주면 남는 게 없어요. 그 가격은 못 팔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첫 손님이니까 그러면 6만 5천 원 해주세요. 아유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이 뭐래요?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조정을 하게 되는 거. 자, 여러분 매수인들이 집 살 때요. 공인중개사님, 저는 대출이 등급이 1등급이라요. 대출 정말 잘 나오거든요. 저리로도.
그리고 돈도 여유가 많아서요. 굉장히 재력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제가 돈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간신히 만든 거라 이 가격 아니면 사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7억짜리를 6억에 사게 해달라고 한 이 사람은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일단 후려쳐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마음엔 드니까 뭐래요? 조정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조정 과정을 거쳐요. 왜? 매수인이 일단 물건 마음에 들었으니까 가격 흥정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은요, 예를 들어서 6억 8천 이하는 절대 못 깎는다 이거예요. 그걸 전제하에 두고 예스가 된 분 브리핑, 노라고 하신 분 브리핑,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달라요. 자, 예스라고 한 사람이 브리핑하면 좋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다 나를 대변한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최대한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왜 자꾸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하지? 저 사람은 매도인한테 뭐 수수료 더 받기로 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브리핑을 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얘를 임차인 관계로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임대인이 김 소장, 우리 아파트 있잖아. 도배는 절대 못 해줘. 그러니까 도배는 세입자한테 하라고 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임차인이 와서 물건 봤는데 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더럽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특이하게도 명시를 안 했어요. 넘어갔어요. 계약을 했어요. 입주하기 며칠 전에 딱 가보니까 이 아파트가 너무 더러운 거야. 해도 너무 심해. 이거는 도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임대인한테 처음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 하자니 껄끄럽고,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김 소장님, 저기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 도배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죄송한데요. 그거 임대인이 절대 도배 안 해준다고 했어요. 저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전화 하나 많아요. 그건 죄송한데 본인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임차인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아니, 일단 되든 안 되든 주인한테 한번 전화해서 부탁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하겠는데 일단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왜 안 된다고 하지? 저 사람 뭐 임대인 친구야 뭐야? 다음에 물건 내놓을 때 절대 이 부동산에 다시 내놓지 않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딱 똑같은 부탁을 했을 때, 임대인이 이 도배 부분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한테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전화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노력을 해봐요. 당연히 안 되겠죠. 죄송한데요. 제가 임대인하고 얘기를 해서 한참 동안 통화했는데 임대인이 도배는 절대 양보를 안 하시네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제가 해야죠. 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가는 거죠. 나쁜 인상을 갖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결과는. 근데 왜 말을 잘못해서 그 세입자한테 나쁜 인상을 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나쁜 인상을 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나쁜 인상을 주게 되고, 똑같이 얘기하면서도 한 사람은 논리로 이겨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딴 부동산 가서 계약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클로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호감을 얻는 6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prayer.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and coast to coast, to find a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Say a little prayer, my sweet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Overseas and coast to coast, to find a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I see a turning wheel on a dusty track, caught in the void and empty space in between there and back, and the paradise of going somewhere that's still so far away. Smile for just as long as I can.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e Rue.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 cap too. She's got a pad down a 34th and Vine, selling little bottles of love potion number 9. I told her that I was a flop with chicks. I've been this way since 1956. She looked at my palm and she made a magic sign. She said, what you need is love potion number 9. She bent down and turned around and gave me a wink. She said, I'm gonna make it up right here in the sink. It smelled like turpentine and looked like Indian ink. I held my nose, I closed my eyes, I took a drink. I didn't know if it was day or night. I started kissing everything inside. But when I kissed the cop down on 34th and Vine, he broke my little bottle of love potion number 9. I held my nose, I closed my eyes, I took a drink. I didn't know if it was day or night. I started kissing everything inside. But when I kissed the cop. 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1번, 안 보이시거나 안 들리시면 네, 2번입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요, 새로운 그 취미에 좀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 마술을 배워요. 마술을. 마술을 배우는 이유는 강의를 하다 보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거나, 또 호응이 안 좋거나, 뭐 이럴 때, 또 졸고 있거나, 이럴 때 좀 수강생분들을 집중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술을 좀 배우는데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술사를 직접 초빙해서 개인 교습으로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에 오시면 좀 다양한 마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한번 보여드리고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신문지에 물을 붓는 그런 마술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시도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신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신문지를 이렇게 펼쳐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신문지죠. 자, 얘를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신문지에다가 물을 부어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물을 부어서 신문지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넣었어요. 자, 얘를 자, 이렇게 돌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물이 사라졌네요. 그쵸?
자, 그러면 물을 한번 다시 따라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박수 안 나오나요? 박수? 아, 이거 별로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헐. 물이 이게 흘러내리는 거를 지금 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셔놓고 다 마신 거 아니냐고 얘기하나요? 하나 더 보여줘요? 아, 이거 참. 뭐 원하신다면 하나 더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카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요. 뭐 앞에 계시면 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하트와 크로바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 첫 번째 올리시는 분 거로 결정할게요. 하트는 사랑을 의미하고 크로바는 행운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트를 선택하면 1번, 크로바를 선택하면 2번입니다. 제일 먼저 답변하시는 거. 하트를 선택하시면 1번, 크로바를 선택하시면 2번입니다.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 크로바, 아침 햇살님 크로바를 선택하셨어요. 자, 크로바를 선택했으니까 하트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자, 이와 같이 하트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트 3장과 크로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침 햇살님은 크로바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어디 갔나? 자,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얘를 갖다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짠, 짠, 짠. 하트 한 장과 크로바 3장으로 카드가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자, 되셨나요? 어떤가요? 어떠셨습니까? 별로였나요? 아이고, 보여야 돼. 카드 한 장이 바꿔져 있어가지고, 바꿔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뽀록이 났네요. 네. 자, 뭐, 요 정도로만 하고요. 이게, 제가 좀 더 신기한 뭐, 마술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마술인데요. 그래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자존심 상해서 그냥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거 그냥 다 알겠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원이 6개가 있죠. 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원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다시 뒤집으면 하트가 6개죠.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뒤집으면 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다시 뒤집으면 몇 개예요? 2개죠. 다시 뒤집으면 원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자, 요 마술은 좀 어떠세요? 요 마술은 이 마술은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게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조금 숙달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 박수도 기가 막히게 받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맛을 배운 게 한 13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근데 앞으로 내년 세미나 때는요, 제가 공중 부양 마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공중에서 띄우는 마술, 이 마술을 제가 다음번 세미나 때는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계속 시작을 할게요. 참 살다가 강의하다 말고 마술까지 하고 참 별의별 걸 다 해봅니다. 네. 자, 중개업소 방문국에 호감을 얻는 6가지 법칙.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가 첫인상을 좋게 준 사람, B는 첫인상을 나쁘게 준 사람. 자, 미국의 심리학자 드닌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10분 안에 각인이 된다. 4분에서 5분 안에 각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인상을 좋게 주면요, 호감 지속의 법칙에 따라서 호감도가 계속 지속이 돼요. 나쁜 인상을 주면 나쁜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좋은 인상을 주면 좋은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좋은 인상을 준 분이 102동 302호를 가야 되는데 103동 302호로 물건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인상을 좋게 준 분이 A동 302호로 가야 되는데 B동 302호로 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 괜찮아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첫인상을 나쁘게 준 분이 이런 실수를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뭐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속으로, 야, 첫인상도 진상이더니 뭐 물건 호수도 하나 제대로 못 찾네. 뭐 똑바로 하는 게 하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첫인상을 좋게 준 분이 계약서를 쓰면서도 실수를 하고 계속 실수를 해요. 그래도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호감 지속의 법칙에 따라서 호감도가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요. 근데 첫인상을 나쁘게 준 사람이 계속 실수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첫인상도 안 좋고 뭐 호수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지, 계약서 쓰면서 계속 오탄하는 게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아무래도 여기서 계약하다가 사고 날 것 같은데, 불안한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저희 와이프가 한번 저녁 때 보고요, 그때 계약할게요. 저녁 10시에 올게요. 내일 아침에 부모님 모시고 와가지고요, 부모님 모시고 바로 계약서 쓸게요. 이러고 자리를 모면해요. 아침이 됐는데 전화 와요? 저녁이 됐는데 전화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네. 그나마 받는 분은 뭐라 그래요? 죄송한데요, 저 딴 데서 계약을 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도를 처음에 좋게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상대방을 칭찬한다. 제3자를 상대로 칭찬한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둘이 있는 데서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멋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임대인이 있는 자리에서 임차인 칭찬을 하는 거, 임차인이 있는 자리에서 임대인 칭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기분은 최고다, 최고.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칭찬이라는 것은, 칭찬을 해주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들어와요. 어떤 분이 할머니가 들어와요. 한 60대 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연세가 지금 한 50대 초반 되시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래요? 저 60인데요. 진짜요? 진짜 동안이세요. 너무 얼굴이 미모가 출중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총각은 참 농담도 잘해 하면서 웃어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말이란 걸 알죠.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뻔한 얘기인데 칭찬을 들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도 기분은 좋단 말이죠.
자, 뚱뚱한 사람이 들어와요. 뚱뚱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넉넉해 보이시네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너 살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오히려 독이 되죠. 뚱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성격이 참 좋아 보이세요.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선다. 그러니까 고객은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요, 젊은 청년 오면 반말해요. 아, 근데 요즘에는요, 젊은 청년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젊은 청년들한테 반말을 해도 청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요즘은요, 나이 많은 사람 60대가 20대 후반한테 반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을 찍찍해야 돼? 이래요, 요즘은. 요즘 애들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하거나 약간 무시를 하거나 뭐 내 손잡벌 같은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무시를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 고객은요, 여러분 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오로지 고객일 뿐이에요. 고객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반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할 때 존칭을 붙여주는 거. 그거를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 성격 좋아 보여요? 그냥 성격이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좀 까칠한 편이긴 한데 이게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뭐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요, 단편적인 한 현상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전체적인 항목으로 퍼져나가는 효과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여러분의 장점 한 가지를 강렬하게 인식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그 강렬하게 표현해준 그 장점이 여러분의 전체로 평가를 해요. 어떤 착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 강렬하게 기억에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늘 착한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죠. 자, 몸짓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상대방이 코나 얼굴을 만지거나 손가락을 꽉 쥐어요. 이 사람은요, 뭔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민해져 있는 상태죠. 손을 감추거나 테이블 밑에 안 보이는 곳을 숨긴다. 마음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숨기려고 하는 행위. 심리 상태를 감추기 위해 할 때 저절로 취해지는 동작들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상대방의 마음들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미리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매물을 소개할 때, 지금 보신 물건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이렇게 권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선택을 빠르게 하려면요, 플랜 A, 플랜 B.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A는 이런 장점, B는 이런 거. B는 이런 장점, B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을 때가 한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려고 했을 때보다 더 빨리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고객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보여주고 선택을 하게 할 때는요, A와 B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놓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면 훨씬 더 선택이 빨라집니다. 자, 대조 효과. 이 대조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가 물건 브리핑을 할 때 1억 5천, 1억 4천, 1억 3천, 1억 2천, 1억 1천 5개의 물건이 있어요. 고객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억 1천에서 1억 5천 사이 물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높은 가격부터 브리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낮은 가격부터 브리핑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높은 가격부터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1억 5천, 4천, 3천 보여주면 3천이 싸 보여요. 1억 1천, 2천, 3천 보여주면 3천이 비싸 보이기 때문이죠. 이게 대조의 법칙인데요. 꼭 이렇게 중개업만 접목되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똑같아요. 가격이 5천원짜리와 7천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음식의 어떤 기호를 얘기해주면 기호에 따라 달라지니까 음식명 제외하고 가격만 보면 5천원짜리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7천원짜리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은.
7,000원짜리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먹고 살만 하신 분들이고요. 네, 대부분은 5,000원짜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요, 7,000원짜리를 많이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7,000원짜리 위에다가 만원짜리 음식을 꽂아 넣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만원짜리 사 먹자니까 비싸고 5,000원짜리 사 먹자니까 쪽팔려서 중간대 가격인 7,000원짜리를 사 먹게 돼요. 결국은 음식의 가격표 하나만을 바꿨을 뿐인데 매출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요, 마케팅은, 심리적인 마케팅은요, 꼭 이렇게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술집에서도 똑같이 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술을 아예 못 먹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양주나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남자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웨이터, 여기서 가장 비싼 양주 얼마지? 네, 40만 원인데요. 그 다음은 30만 원인데, 그래? 30만원짜리 갖고 와. 왜? 40만원짜리 사 먹기는 좀 비싸고 30만 원 정도는 되면 중간은 되니까 그 정도 시키면 적당하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20만원짜리 사 먹기는 쪽팔린 거죠. 그래서 40만 원짜리 안 사고 30만 원짜리 사 먹어요. 근데 내가 주인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40만 원짜리를 많이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50만 원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여기 좀 달라요. 얘는요, 100만 원짜리를 올려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자, 웨이터, 여기서 가장 비싼 양주 얼마지? 100만 원인데요. 그럼 흠칫 놀라죠, 속으로. 그 다음은, 네, 40만 원인데, 그래? 40만 원짜리 갖고 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왜? 100만 원과 40만 원은요, 가격 차이 갭이 엄청나게 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0만 원짜리가 엄청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짜리 시키면서도 40만 원짜리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대조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 브리핑 할 때도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건 브리핑 할 때는 높은 가격부터 브리핑을 해야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 할 때는 항상 높은 가격부터 브리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콩코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콩코드의 법칙. 자, 콩코드의 법칙은요, 과거에 지불된 비용이나 생각 때문에 미래를 위한 합리적 결정이 저해를 받는다. 이걸 매물비용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콩코드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투자한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치러 왔는데 일요일이다. 지갑을 놓고 왔네. 주머니에 단돈 3만 원밖에 없어. 2만 원 걸게 하는 거예요. 근데 2만 원을 걸었을 때 그 속에 아주 심리적인 중요한 효과가 나타나요. 자, 1억짜리 계약하는데 2만 원 계약금을 걸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2만 원 계약금을 걸고 다른 지역을 가는데 부동산에 있어서 들렸더니 괜찮은 물건이 또 있네? 일단 물건을 봤어요. 물건을 봤을 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 아까 봤던 물건이 2만 원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 아까 봤던 그 물건이 좀 더 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안 걸었다면 이 물건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2만 원 건 것 때문에 그 물건을 선택하도록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단돈 만 원이 되든 2만 원이 되든 반드시 걸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끝까지 계약으로 클로징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건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고객을,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있다. 이 사람 반드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현 계약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건만 맞으면 계약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중개를 못하면 다른 부동산에서 분명히 계약할 사람인 거죠. 그런 경우는요, 4시간이 됐던 5시간이 됐던 주변 지역 물건 공동중개로 다 끌어내서라도 오랫동안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매물비용 효과가 나오는데요. 내가 5시간을 투자해서 물건을 봤는데 여기서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돼요? 5시간이 허비한, 그냥 버려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약을 하게 되면 5시간이 버린 게 아니게 돼요. 이런 매물 비용 법칙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여주게 되면 대부분 그 사무소에서 계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게 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마케팅에서 활용이 되고 대화나 상대방과의 어떤 기술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마케팅을 또 여러분이 안 할 수는 없죠. 중개업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마케팅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2014년도에 나온 네이버 포스트, 폴라라는 2015년도에 나온 폴라, 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하는 툴을 제공해주는 네이버 2015년도, 라이브 위드라는 서비스가 2015년도에 나온 태그 검색 베타 서비스가 2016년도에 라이브 위드라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좀 더 확대 편성이 되고 있죠. 자, 이것들의 중심이 뭐냐? 모바일 마케팅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스마트폰으로 마케팅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이 됐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 1등이다 이거죠. 자, 작년도 한번 통계 볼까요? 2015년도에 구글 코리아 자료에 의하면 전체 회원의 100명 중에서 60명은 PC로 검색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만 검색을 한다. 그리고 30% 정도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태블릿 PC를 병행해서 검색을 한다. 그리고 오로지 6%만이 PC로만 검색을 한다. 결국은 전체 100명 중에 90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라는 통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PC에서 1등하는 거 의미 없다. 어디서 1등해야 돼요?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의 블로그든 카페든 지식인이든 웹문서가 상위에 노출돼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 하시다 보면요, 그런 걸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변에서 블로그를 대행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 또 뭐 있어요? 블로그 대행해 준다. 또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뭐 사이트 등록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해준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판단을 못해요. 판단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는 내 주변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일하는 애들 뭐 블로그 시키면 되지 뭐, 공부시켜서 카페 관리하게 하면 되지 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오너가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자, 선장이 그 배의 그 엔진이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 이런 거 다 아나요? 몰라요. 선장은 뭘 제시해요? 어떻게 가라. 항로만 지정해주면 나머지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월호 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선장은요,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도 전체적인 마케팅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이런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만 아래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직원이 인터넷을 뭐 보고 하면은 저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키워드 광고비가 1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못해서 저렇게 나가는 건지 아무것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너는 전체적인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아래 직원도 통솔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 K마스터즈는요, 오직 공인중개사를 위한 마케팅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주 3회 매주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늘과 같은 이런 스타일로 채팅창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생방송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월요일날은 6주 과정, 그래서 블로그 마스터 1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1주, 그 다음 주 월요일 2주, 3주, 4주 해서 6주 동안 월요일 날은 블로그를 마스터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중개업 마케팅 과정. 뭐 예를 들면 중개업 마케팅이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 광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세부 키워드를 추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지식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카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유튜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카카오톡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중개과 관련된 활용되는 모든 마케팅을 저희 카페에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외부 초청 강의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상가 강의가 있어요. 일정표 보시면 나오지만 외부 초청 강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뭐 전망도 보고, 또 부동산 시장 전망도 예측을 해보고, 또 세법 공부도 하고, 또 공법이나 토지나 상가나 이런 여러 가지 경매 뭐 이런 강의들을 외부 강사 초빙해서 강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지금처럼 하는 강의는요, 스마트폰으로도 생방송 강의가 시청 가능하고요. 또 오늘 강의를 만약에 못 들었다 하더라도 녹화 동영상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철저한 사후학습 관리를 진행하는데요. 수업 중간에 미션이라는 걸 내줘요. 그래서 미션을 올리시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불합격이 나시면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또 수업 기간 동안은 전화로 또 카페 게시글로 또 저희가 원격 지원을 통해서 철저한 피드백을 여러분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강의들, 또 중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엑셀 같은 거나 뭐 한글 2010이나 뭐 중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배우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저희가 가르치는 건요, 중개업에 필요한 만큼만 가르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서도 빠르게 여러분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저희 K마스터즈 한번 카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상에서 접수하시는 회원님들은요, 이렇게 온라인 1년 수강 금액 49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들어오신 회원님들은 49만원의 온라인 1년 동안을 수강하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 당일 그리고 온라인 특강하는 경우는 선착순으로 특별한 혜택을 드려요. 그래서 특별한 혜택은 저희가 저희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저희 그 K마스터 과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입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시는 분 선착순 5명에 한해서만 1년 수강료 49만원을 39만원으로 10만원 할인해 주고요. 또 교육 기간을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수강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립니다. 네, 뭐 우리 손님 일로지님처럼 K마스터즈는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마스터즈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뭐 부동산 강의 특별하게 안 들어도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요, 요거 클릭하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80기 오프라인 블로그 4주 마스터 과정이 5월 29일 날 개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블로그 4주 마스터 과정은요, 이 80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82기부터는 4주 과정이 아니라 3개월 과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굉장히 이 프로그램 교육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독특한 저희 K마스터만의 교육 방식으로 교육이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마케팅 과정 요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와 같이 안내 내용이 있고요. 여기 수강 신청 클릭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
다른 데서는 굉장히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런 데서는 사실 녹화 강의만 반복해서 틀어요. 근데 저희는 다 생방송 강의예요. 다른 데처럼 뭐 녹화해놨던 거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는 온라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이시죠? 네. 수강 신청 클릭을 딱 누르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K 마스터즈 과정 입금 계좌번호와 신청서 작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작성하시고 보내기 누르셔서 신청서 작성하신 후에 요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입금을 해주시는 선착순 5명이니까요. 만약에 수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신청서 빨리 작성을 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저희 K마스터즈는 온라인 교육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보다 더 디테일한 팁을 제공합니다. 컴 기초가 없으시거나 컴 활용이 없으신 분들도 차례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강의들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 카페에는 약 1000편 정도 이상의 그런 많은 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1시간 반 정도 짧은 시간 동안 강의 진행했는데요. 교육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저희가 대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지부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공개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구미에서 강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생생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제 마술 여러 가지가 많죠.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 교육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211님. 오프라인은요, 컴퓨터 기초가 없는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하시면 좋은데, 지금 오프라인 이 4주 과정이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딱 10명만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기수기도 하지만 10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제가 10만원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59만원에 온라인 2년으로 해드리니까요.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지금 신청하시고 입금해 주셔야 오프라인 과정 나머지 한 자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기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oon to perish, so soon to cry. Just so you may